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입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를 찾아뵌 지가 3개월이 좀 지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재테크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좋은 수익,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이율, 보다 높은 이율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로 많이 좀 참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대박플러스 시즌2 이 프로그램을 꼭 청취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각각의 멘토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들, 기법이라든가 스킬,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7시에 항상 찾아뵙고 있으니 이 부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스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 문자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십시오.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 부분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어떤 것이든 다 상담이 되니까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나름 좀 괜찮았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밀려 내려왔다가 갑자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바로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이래에 최대 규모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나름대로 이 아시아 시장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섹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60포인트대 안착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63.89포인트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 때부터 이제 저항 번역대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진바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 조금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라는 생각, 이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이 종목군들의 기업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부분 한 10% 이상 정도 이익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섣불리 추격 매수라는 자리는 아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르죠. 코스닥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20포인트대 이 자리대부터는 저항대를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52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대를 좀 기록을 할 겁니다. 결국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은 실적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서 상승을 했으나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흐름들보다는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결국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종목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한전기술,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포트에 대한 수익 부분은 나름대로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좀 안 좋게 지금 현재 손실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도 좀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스바이오메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갭으로 저항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즉 박스권역을 갭으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서는
과거에 형성돼 있던 작년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신고가, 즉 매물대를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메디톡스에 대한 OEM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FDA 신청을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들, 거기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부분들, 신흥국 쪽만이 아니라 선진 시장까지도 폭넓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거기에 밑바탕엔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깔려놓은 그 영업망을 기본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장성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어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약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 그 자리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한번 상향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금일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위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서부터 온갖 루머가 돌았습니다. 루머가 돌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최근에 과거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하한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서 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세른봉이 좀 형성이 됐다, 매도를 해야 될 만한 캔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익이 좀 약간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많이 20%가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9%대로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우선은 욕심은 갖지 말고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외에 뭐 CJ 헬로비전이라든가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무학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학. 이 무학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한스바이오메드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무학을, 이 기업을 제안을 해드린 이유는 이 무학에서 지금 경상도 지역에 소주가 있습니다. 좋은데이. 그 소주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학, 이 좋은데이가 수도권 쪽, 즉 서울 쪽으로도 진출을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진출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 이 부분들에 놓고서는 아마도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 한 3%가 조금 모자라게 손실권역이긴 합니다. 근데 17,000원 이 자리대가 17,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제가 손절 라인을 17,500원짜리대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자리대는 아마도 붕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참 이 종목은 갈 듯 하면서도 못 갑니다. 갈 듯 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등락을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무학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박스권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실리콘웍스는 바닥권역에서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될 그럴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만 큰 사이즈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은 사이즈도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지금 진출했죠. LED 쪽과 자동차 쪽 사업에서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손실권역입니다. 손실권역이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좀 지루한 그런 흐름들이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하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재현의 믿고 쓰는 마드매매 기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맞으면 기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식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리 관점에서 일단 2시간짜리 형식으로 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번쯤 보시면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N자와 하락 N자 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부분들은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다음의 목표가를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수치 계산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락 N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 수치 계산 방법인데요. 자, 이 부분들 글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N자형과 하락 N자형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즉,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폭만큼 상승을 하는 게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표하게 되면 상승 N자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 N자형도 똑같은 방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저점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하락이 시작했던 이 폭만큼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폭만큼 밀려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N자형과 하락 N자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주가는 방향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었죠? 바로 상승 추세대, 즉 고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상승 추세대나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낮춰주는 하락 추세대가 있습니다. 그 하락 추세대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마디의 폭만큼 밀려 내려오거나 마디의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가 있었죠? 바로 박스권역이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이죠. 이 비추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 상승을 했던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값이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박스권역을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박스 하단을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최근에 제가 제안을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한스바이오메드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박스권역이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박스의 폭만큼 상승을 하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항대죠. 상단은 저항대고 하단은 지지라인입니다. 저항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바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확연하게 증가가 되면서 저항대를 갭으로 넘어섰었죠. 그 갭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매물대를 장악한 겁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조정을 받는 이 부분들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의 이탈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 즉 박스권이 됐든 아니면 전고점이 됐든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저항대 구간들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매물 소화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나 이 기본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의 기본은 5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스윙은 21선, 그리고 중기적으로 혹은 추세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60일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5일선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스윙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21선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보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되면 61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61선은 추세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애칭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선입니다. 수급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추세가 깨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세가 깨진다라는 얘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마다 나름대로 다 별명과 애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 알고는 있으나 똑같이 매매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장중에 벌어지는 그 시세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배열이 되어 있는데 바닥권역에서 급반등이 나와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 그냥 아무런 부분도 없이 따라 들어가거나 기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거나 손실폭을 더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 분석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을 파악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됐든 하락 추세가 됐든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좀 전제로 해보자고요. 자,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필히 나와야 줘야 될 부분들은 바로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매물대를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매물 소화를 기록해주고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거래량을 놓고 나서 보는 부분들입니다. 자, 캔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도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캔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수세라고 그랬습니다. 즉 저가에 대해서 매수해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좀 달리겠죠? 그래서 매수세입니다. 반대로 윗꼬리가 달리고는 위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도세입니다. 즉 아랫꼬리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윗꼬리는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종목을 검색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 윗꼬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 즉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 즉 단기가 됐든 스윙 관점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까지 증가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저희들이 가족분들 혹은 뭐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씩 좀 보게 된다라면, 먼저 TPC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TPC라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었죠. 그죠? 하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바닥을 잡았는데
자, 이날의 흐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인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공략을 해보게 된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된다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정고점 자리대, 그죠? 그리고 이 과거에 매물대가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윗꼬리와 아랫꼬리,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겨루기,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매물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즉 주가는, 주식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가 돼야 된다는 게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왜 못 올라갈까요? 한번 보자고요.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21선은 꺾여 내려오고 있죠. 61선도 마찬가지로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이동 평균선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감소가 되었다가 어느 정도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이 지수를 봤을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것보단 다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평균적으로 4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을 때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결국 거래 대금이 증가가 돼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라면 시장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다음 주를 한번 내일 시장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우선적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61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61선이 저항대로 맞고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온다 하더라도 맞고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즉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갖 이 스킬이라든가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라고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결정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에 있다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5일선 쌍봉은 21선을 붕괴시키고요. 21선 쌍봉은 61선을 붕괴시킵니다. 자, 쌍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 칠판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캔들, 이 쌍봉에 대한 흐름들은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캔들만 놓고 보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캔들의 위치를 보고서 쌍봉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이게 쌍봉이구나 라는 부분들, 캔들을 놓고 났을 때 쌍봉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때서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일선 같은 경우는 조금 뒤늦게 나오죠. 5일선도 꾸준히 따라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옵니다. 즉 캔들은 넘어갔다 손 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면 쌍봉으로 인식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100%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입니다. 5일선이 쌍봉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분명히 2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깨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21선이 쌍봉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반드시 61선을 깬다라는 거. 그거는 거의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 아마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자, 현대중공업 과거의 흐름들 한번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이 넘어갔죠. 정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캔들은 쌍봉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밀려내렸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5일선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를 못 넘었습니다. 쌍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깬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밀려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21선이 깨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필히 61선을 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월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전형적인 캔들 쌍봉과 5일선 쌍봉과 20개월선의 쌍봉입니다. 그죠? 자, 5개월선이 쌍봉이 나오니까 21선은 바로 깨고요. 그죠? 20개월선이 쌍봉이니까 60개월선을 다이렉트로 깹니다. 대부분 캔들에 대한 쌍봉만 구분을 했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 구분들은 파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예측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5일선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5일선 가격대가 그 자리대를 넘어섰는지의 흐름, 즉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5일선 자리대가 10,000원이었는데 그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쌍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까지도 함께 보게 된다라면 좀 더 기술적 분석을 하기에는 수월한 방법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단기 급락 이후에 목표치는 1차는 11선이고 2차는 21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5일선을 밟으면서 올라가죠. 5일선을 지지시키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빠지는 종목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을 저항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락을 깊게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기준은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으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1차는 11선에서 2차는 21선까지 목표치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는 기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던 종목이든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든 저의 기준은 241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이 241선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저만의 기준입니다. 왜? 많이 있습니다. 300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멘토분들이 있는가 하면 200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멘토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241선을 놓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1년에 대한 평균 가격이에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접근해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잣대가 될 것이고요. 주가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휴식기를 거칠 때는 대충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나서 241선 안착을 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지지, 즉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241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주식의 상승은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3박자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락 추세 때 돌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나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볼까요? 자, 먼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두산 엔진을 한번 볼게요. 자, 하락 추세대가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되고 주가는 정배열권역으로 진입이 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241선을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시세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 정배열, 그죠? 이동평균선은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겠죠? 자,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241선을 좀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이 241선인 8,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안착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때 봐도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다, 아니다. 이 부분들을 잣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41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좀 말씀드렸던 T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과거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정배열이 나오고 났죠. 하락 추세 때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거나 종목을 좀 선정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상담 이후에 다음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해보기 전에 전화번호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텍을 매수하셨습니다. 4,800원의 비중이 40%입니다. 자, 디오텍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오텍을 보게 되면 4,800원이면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그죠? 근데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었죠? 작년에 디오텍 이 기업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42억 거의 43억 원 가까이 직원이 좀 횡령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 리스크적인 요인이 남아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인프라웨어인데요.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면서 개선의 폭이 눈에 확 띄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중소형 섹터들이 소외를 좀 받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횡령이나 배임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깊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5,900원대에서 6,000원대 초반짜리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5,900원대에서 한 6,2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800원이 매수가란 말이에요. 자, 61선을 좀 기준으로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1선 자리대가 약 한 4,850원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좀 더 밀릴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점,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6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바이오 스페이스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번 주에 그 10,000원에 100% 샀다가요. 네. 어저께 외국인 매도가 나오길래 마이너스 100원에 1,900원에 다 팔았다가요. 네. 오늘 다시 10,000원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저기 20% 잡았습니다. 20%만. 아, 20%만 잡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을 100% 왜 갖고 매수를 있다가 하셨어요? 네? 100% 갖고 있다가 네. 저 외인 매도가 오늘도 나와서 100%는 다시 못 사겠고 20%만 일단 잡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저기 10,000원 이에서 외국인이 한 30만 주 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매도가 나와서 일단 매도했다 다시 했는데 장대 음봉이 났잖아요. 그렇죠. 고점에서. 네.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팔아야 되는데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요. 더 네. 사야 될지 떨어지면 네. 아주 이게 깝깝하네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서. 자,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네네. 끊고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이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섹터로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최근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박스를 돌파를 했다라면 요 자리대 대충 약 한 8,500원 자리대에서 한 6,400원 요 자리대가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분들은 아마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정고점에서의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외국인 쪽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상승을 했을 때는 기관까지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은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정도 때까지? 약 9,5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20% 정도를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9,000원대 초중반권역이죠. 그 자리대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약 한 9,700원 정도 때까지도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까지 놓고 본 이후에 저항대를 약 1,5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을 좀 내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21선이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조정이 좀 길 겁니다. 왜? 즉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기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을 좀 잘 보고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보다는 문자 상담인 것 같은데요. 아, 전화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상이요. 대상이요? 자, 대상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6,400원이 30%요. 36,400원에 30% 매수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올라갈 것 같아서 네. 매수했는데, 네. 지금 조정이 들어가갖고 빠지는 것 같아서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예, 제가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자, 대상은 일단 종목 선정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부분들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경기 민감 섹터들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 방어형 섹터죠.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게 되면 한 차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죠?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을 좀 형성해 주지 않을까. 내일이 아니더라도 1970에서 8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고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시 내수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상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도 대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대부분 다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수입을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물건 사오는 걸.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9,000원대에서 36,000원 이 자리대까지 했는데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약 한 42,000원 부근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이죠. 이 자리대 38,000원 자리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를 넘어설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넘어갈 겁니다. 얼마까지? 약 42,000원 정도 때까지 그 자리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34,000원 정도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약 한 34,000원 정도 때까지 보고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를 못 받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그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잠시 뒤에 공략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여기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왜 한전 기술을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좀 들어섰습니다. 그죠? 이명박 정부 때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일본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원전에 대한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원전에 상당히 좀 심각성, 이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마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축소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죠. 근데 그 공약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이 나왔었죠.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이 한전 기술을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즉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원전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시세가 나타났었죠. 근데 줄줄이 지금 원전에 대한 입찰, 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터키도 원전에 대한 입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주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 한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독점적인 사업에 대한 영위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과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면 이 한전 기술에 대한 상승 추세 때는 유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도 사업을 원전에 대한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수준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는 하염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염없이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자, 작년에 이어졌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자리대죠. 72,000원, 3,000원대. 요 자리대가 아마도 저항이 될 겁니다. 왜? 241선이 1년의 평균값이죠. 그리고 그 위에 74,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에는 어느 정도 저항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이 잡았었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난 이후에 매도가 일부 나왔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받아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추세적인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 내일 장뿐만 아니더라도 올해 내내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67,000원에서 65,000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0원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즉 손절가는 61,500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법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상담, 그리고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